목이나 등의 통증이 많았던 분들은 두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건 그때에 따라서 큰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댓글 궁금증부터 해결해 볼게요. 보디빌더로 활동 중인 73세 남성입니다. 손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손저림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별다른 통증 없이 손저림만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보디빌더여서 평소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그건 이제 환자를 봐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추 질환이 많죠. 네. 경추에서 보통 이 손의 외측으로 오는 거는 6번 신경이라고 보고 손이 저리거나 하는 건 7번 신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8번 신경 혹은 척골신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저 환자분은 보디빌더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듣는 게 되게 많잖아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목에서 왔을 거, 두 번째는 수음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주위가 이제 신경이 눌리고 마찰되면서 왔을 확률이 꽤 높죠. 그래서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기서만 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도 충분히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찾아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직접 상태를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나 또 치료 방법들 조언 주시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긴장성 두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두통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좀 우울감도 겪으시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셔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가 두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운동 환경이 일단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줄어들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좋고 모든 것 자체가 뇌라는 거는 항상 반복적이고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항상 또 새로운 걸 봐줘야 되는데 반복적인 거는 맨날 하지만 새로운 걸 못 보다 보니까 뇌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우울증이 당연히 올 것이고 피로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올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동일선상의 불안증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동반돼 가지고 기존에 이제 목이나 등의 통증이 많았던 분들은 두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이 대부분이 긴장성 두통이고 심지어는 편두통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래된 상황이 되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라는 질문조차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진짜 요즘 다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뒷골이 당기는 느낌도 드실 텐데 혹시 이런 게 긴장성 두통 아닐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목 주위나 그다음에 두피 일부 이런 것들이 긴장되면서 그 주위에 가는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 통증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뇌 자체는 실질적으로 뼈가 아니라 막에서 뼈로 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목 뒤에 문제가 있으면 눈 위에 통증이나 이런 걸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긴장성 두통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긴장성 두통은 보통 특정한 부위에 문제를 찾아가지고 치료하면 반응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긴장성 두통의 경우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잘 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현재 아픈 데가 아니라
긴장성 두통이 긴장은 되는 데는 머리에 있겠지만 그걸 지배하는 신경 회로의 병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네.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면 네. 그때는 꼭 병원에 와야 되고요. 긴장성 두통이라도 이게 아주 심해지면 토하지는 않지만 미식거리는 증상이 아주 심해요. 그러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건 때에 따라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자세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통증 양상이 너무 달랐다. 근데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좀 심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누웠을 땐 좀 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긴장성 두통이 있다면 네. 편두통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거 좀 잘 혼돈이 되는데 이거는 전에도 이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이 그거 한번 계시니까. 보시면 이제 뭐냐면 긴장성 두통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머리가 아파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편두통은 아프고 힘든데 자꾸 쪼그라들어 있어요. 숨고 어둡고 컴컴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뇌가 안정돼야만 뇌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은 뇌 혈류에 관련된 병, 네. 긴장성은 오래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긴장된 데가 아니라 신경 회로의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간단한 병일 수도 있지만 네. 어려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저희가 또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얘기 좀 깊게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또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긴장성 두통이 네, 있는 네. 경우 목과 어깨 근육을 네, 잘 네. 풀어주는 것만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선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마사지를 할 때요. 이제 꾹꾹 눌러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엄마가 만져듯이 살짝 만져주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꾹꾹 누르는 거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당연히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주변 마사지 해주면 당연히 좀 이렇게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착역이라고 했잖아요. 목이나 이런 데서 연결돼서 막을 통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느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목, 어깨, 뭐 허리 네. 이쪽까지 저희가 확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통증이 반복이 된다면요, 여러분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이 의미하는 거는 계속 이게 생길 거라는 거죠. 특히 대퇴부가 골절되는 거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cm 더 크게, 속도를 1km 더 빠르게, 평지를 걷는 거,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